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 행복한 주말을 여는 제주행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네, 2월에 벼랑간 한파가 찾아오면서 너무 네, 추웠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번 주는 좀 주춤하면서 따뜻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2월 말까지 앞으로 한두 번 정도 겨울 추위가 더 남아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2월 말에서 이제 3월로 넘어가면 정말로 기온도 확 오르면서 따뜻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다는 반가운 전망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가 양극화되면서 네. 여름이 이젠 4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와. 뭐 물론 아직은 지금 추운 계절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무쪼록 날씨가 좀 추울 동안은 어찌됐든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제주엔 오늘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한 주간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2주의 키워드 시간인데요. 화제의 현장, 키워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오민경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민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들을 갖고 오셨나요? 네, 이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내 이름은 입니다. 내 이름은? 내 네, 이름은? 이제 제주에서 4.3을 주제로 해서 영화가 또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4.3 이 영화는 그럼 이제 만들 영화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네. 이 내 이름은 이제 4.3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을 바로 영화화한 건데요. 지난 12월에 제작 발표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더글로리, 그리고 마스크걸 다들 아시죠? 네. 왜 OTT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드라마 속에서 정말 열연을 펼치셨던 연매란 배우가 아. 바로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 네. 진짜 네. 좋아해요, 저도 연애랑 좋아하는 배우님. 배우예요. 네, 네. 너무 좋아해서 엄청 기대되는데요. 네. 들을수록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뭔가 지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럼 영화 지금 촬영이 시작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됐나요? 자, 이 영화 네. 얘기하면 정말 끝도 없이 네.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화 얘기를 아. 하고요. 다음 키워드에 더 주목해 네. 주세요. 네. 제가 뭐예요? 저번 주에는 한 군데를 다녀왔는데 네. 오늘은 두 군데를 다녀왔거든요. 오. 두 군데나요? 네. 엄청 바빴겠는데요. 먼저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버스와 그림책입니다. 이 버스와 그림책 두 가지 키워드가 과연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촬영 가는 날 날씨가 이렇게 좋지는 않았나 봐요. 제가 촬영 가던 날은 아직 눈도 다 녹지 않았던 정말 추운 날이었는데요. 지금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피디님 따라가는 건데. 먼저 가고 있었잖아요. 어디 갈까요, 우리? 모르겠는데요. 에? 오늘 뭐 찍으러 갈 거예요? 아, 진짜 장난치지 마시고. 저희 진짜로 뭐 찍냐고요. 뭐 찍을지 안 골랐어요? 제가요? 네. 저 그냥 따라왔는데요. 거 아니고요. 저 그냥 따라왔어요. 제가요? 일단 우리 고수민 PD가 좀 짓궂게 촬영을 했군요. 그러네요. 얄밉네요. 그러면 오늘 콘서트랑 보러 갈까요? 콘서트요? 아, 잠시 좀 의심스러운데? 갑자기 콘서트요? 저번 주에는 그 추운 데서 마라톤 하게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만 빠질게요. 여러분, 저는 퇴근합니다. 오냐? 오냐? 차 어디 있어요? 차 타고 가야죠. 차 없어요? 차 없는데. 저도 안 가져왔는데. 그럼 어떻게 가요? 걸어서? 그럼 버스 타고 가게요. 좋아요, 저요. 다들 되게 즉흥적이시다. P이신가 봐요, P, MBTI가. 저희 몇 번 타야 돼요? 어떤 버스? 모르겠는데요. 저를 데려다 주셔야죠. 그냥 처음 오는 버스 타게요. 그래요, 저요. 저기 버스 오네요. 뭐 그래도 타자고 하니까 일단 타야죠. 뭐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공연하시는 거예요? 뭐 클래식 틀어놓으시, 어머. 어. 에?
아, 이게 지금 실화예요? 네, 이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오. 아니, 버스에서 저런 공연을 한다고요? 진짜 특별하다 정말. 환경을 위한 움직임에 음악이 더해졌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그린수소 버스에서 펼쳐지는 콘서트 현장. 네, 이 그린수소 버스에서 홍보를 위해서 이 작년부터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아, 저 버스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거를 네. 태어나서 처음 봐요. 아, 그렇죠. 네, 아, 정말 대단하세요. 네. 혹시 제가 신청곡 요청하면은 그것도 해주시나요? 아, 신청곡이요? 네. 한번 아. 신청 한번 해보실래요? 저 김광석의 예. 바람이 불어오. 오, 아유, 수준이 높으시네. 아, 그런 노래죠. 야, 이게 버스를 타는 게 여행하는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날씨도 추워서 더 낭만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다. 완전 좋은 추억이에요. 그리고 제주에는 또 문화 즐길 곳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면 버스에서 못 내릴 것 같은데? 놓칠 것 같아요. 목적지 지나칠 것 같아요. 힐링된다. 아니, 왜냐면 버스 타면 다들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박수 치면서 가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아요. 너무 신기하고 기분 좋았어요. 보는 명동에 가면 지하에서 가끔 이런 연주하는 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별로 못 봐봤어요. 근데 오늘 얼떨결에 타고 너무 좋아.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박수 치셔도 돼요. 공연을 하면서 색소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호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 상반기는 4가지 악기로 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색소폰, 기타, 플룻, 에어로폰 이 4가지를 할 거고요. 하반기에는 이 악기 수를 더 늘리거나 버스 운행 노선을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약 40분 동안 이어진 버스 공연. 이 색다른 공연은 관객들에게뿐만 아니라 연주자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아, 연주자는 사실 박수를 먹고 살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버스 안에서 듣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가 되시는 거 보면 아, 굉장히 연주도 할 맛도 나고 아, 이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도에 굉장히 감사를 느끼고 더 열심히 해서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린 수소 버스잖아요. 네, 맞아요. 차가 되게 조용하대요. 오, 맞아요. 예, 그래서 음악 소리가 더 집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공연 어땠어요? 콘서트?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웬일로 좀 너무 좋은 공연 해주셨네요, 피디님. 그럼 둘 중에 하나 골라요. 리코더, 햄버리. 아, 이거 너무 속 보이는데요? 골라요? 왜요? 골라요? 리코더. 짜요? 리코더 어려운데. 시작. 햄버리는 버스에서 시작. 친구라고 할 것 같아서. 시작. 쉬운 거 골랐구나. 네, 제가 리코더 연주 한 번만 할게요. 다 내리시는 거 아니겠죠? 나비야? 승객분들 다 착하시다. 네, 다 너무 그래도 내리시잖아요, 지금. 내리시네. 막 서둘러 내리시는데요. 근데 되게 완곡을 할 줄 아는 게 있네요. 그러네. 야. 능력자네요. 진짜. 이야,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앵콜이요? 오, 앵콜도 앵콜도 나오고. 나왔어요. 좋아해 주셨어요. 아, 이대로 끝나긴 아쉽겠죠? 내칠김의 두 번째 키워드도 아, 맞다. 찾아갔습니다. 오늘 2군데 갔다 했죠? 네. 여기는 어디죠? 두 번째 키워드가 그림책이라고 해서 학교나 도서관을 찾아갈 줄 알았는데요. 와, 바로 갤러리더라고요. 굉장히 그림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쁘고 마음이 고운 친구들. 전데요? 감독님, 일로 와봐요. 이거 되게 락커 같지 않아요? 잔인한 여자다. 잠시만요.
새로운 매력이에요. 네. 제가 쓸데없는 말이 너무 길었죠? 이제 어떤 전시인지 같이 살펴볼까요? 와, 선생님, 저 아까 들어오니까 너무 그림들이 아기자기하고 또 예쁘고 이 전시는 혹시 어떤 전시인가요? 아, 그런데 그러면은 그 그림이 네. 어떤 분이 그렸는지 궁금하시죠? 네. 이 그림들이 평균 연령 80대 후반. 어르신들? 네. 진짜요? 다 어르신들의 그림이었어요. 그렇군요. 제주 어르신 그림책 학교에서는 2016년부터 어르신들의 삶을 담은 그림책 창작 수업을 해왔는데요. 오늘 전시는 지난해 제주 어르신 그림책 학교에서 발간한 책의 원화 전시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 삶을 사셨더라고요. 삼촌들의 이야기가. 오로지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내신 삶의 이야기들이 맞닥뜨릴 때마다 뭉클한 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번 전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그림책 작업에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매번 찾아오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딸과 며느리들이 선생님이 되어 함께 책을 만들었다고 해요. 아까 말씀해주신 딸 선생님이랑 그리고 작가님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한번 만나보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관람하러 오셨어요. 전시 공간에. 그래요? 네.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인생은 일기예보 우리 작가님 어떻게 하다가 이 그림책을 그릴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되게 글도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얘기도 잘하시고. 오, 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어머니를 톡 건드리기만 해도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년 전부터 막 하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드디어 결실을 이루게 된 거죠. 그림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그때 마음이 시작했을 때 암만 그려도 못 그려. 그래서 아이고 이젠 이거 늙어구나 나 아무것도 못하려구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는 정말 나 자신이 슬펐어. 그래가지고는 생각하다 또 그리다 해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그려지는 거라 연습을 하니까 그러면 나도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몇 번 그리고 지지고 하면서 해서 나중에 많이 칭찬해 주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 하시길 그럼 잘 하셨다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어렵죠. 맞아요. 인생은 일기예보 같다며 좋은 날, 굳은 날을 그림과 글로 남겨놓으셨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참 인생을 담아주셨다는 생각이 딱 드는 그림들이에요. 이게 이제 아버님이 사상으로 잡혀가셨을 때라고 하시고요. 혹시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 이수가? 이제 딸만 셋 나고 못 낳았어요 아기를. 그러니까 무당집에도 많이 다녔고 없는 돈 뭐 해가지고는 많이 기도도 드렸고 근데 8년 만에 아기를 가졌어. 그동안 못 가졌다가 그래서 낳은 것이 아들. 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진짜 그때 그 기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 남동생이 이 얘기를 듣고 이거 졸업식 날 이 사연부터 시작해서 한 1시간 동안 눈물을 그치지 않았어요.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얼마나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였는지 막 생각하니까 막 절로 눈물이 흐른다면서. 이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른 작가님들도 자신의 삶을 또 그림에 많이 녹여내셨더라고요. 저도 여기 있는 책들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또 가족 얘기가 눈물 버튼이잖아요. 네, 맞아요. 제일 마음에 와닿던 말이 배움에는 끝이 없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적이고 배우는 것도 많고 너무 좋았어요. 주중에 하나 몰라요? 뭐요? 또 뭐요? 아니 또 왜 몰라요? 여기서 전시장에서 탬버린 당황스럽겠는데요? 결국엔 탬버린 작가님을 즐겁게. 작가님을 즐겁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음을 처음에 너무 높게 잡았어요. 그러네요.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눈물이 나네요. 이거 무슨 내 노래였지?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아, 이거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인데. 이거 음이 맞아요? 그래도 좋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와, 아까 전에 첫 번째 봤던 거, 아, 진짜 화려한 버스킹이 아닌데도 정말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공연이잖아요. 버스가 버스킹 공연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네, 맞아요. 이 아까 제가 이 엉터리 공연을 해도 박수 쳐주시는 거 다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훈훈한 현장이었습니다. 네, 아예 엉터리까지는 아니죠. 네. 그러면 아무 때나 저 버스를 타면 언제든 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지금부터 6월까지 매주 월, 수, 목, 금요일에 10시 20분부터 보통 40분 정도 이 버스에서 공연이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이 공연에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주시 한라수목원에서 시청으로 가는 그 312번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네, 시간과 이 버스 번호를 잘 확인하셔야겠네요. 네. 312번 버스 월수 목금에 10시 20분부터 40분 동안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인데 그림책 원화전이에요. 저는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제주말로 또 떳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림 하나하나를 볼 때 그 어르신들의 그 삶의 이야기들, 기쁜 일, 슬픈 일, 뭐 힘들었던 일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좀 담겨 있어서 더 감동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저도 정말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너무 뭉클해서 이 삶이 책에 그대로 녹여 있기도 하고요. 솔직히 처음에 어르신들은 이걸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이거 어떠해? 내가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정말 컸다고 해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하면 할수록 즐겁고 보람차고 그리고 뿌듯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 다들 낯선 거 시작할 때는 이게 망설여지게 되잖아요. 네. 이제 망설여지지만 또 새로운 도전을 이뤄내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한다는 점에서 저 또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에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거의 30분 동안 얘기를 계속 나눴어요. 정말 배움이 가득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좋은 현장 소식 전해주신 우리 오민경 리포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주에서 가장 맛있는 곳, 또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주시는 이 먹방 좌선생 좌영국 리포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핑크색이에요. 핑크보이. 핑크. 네. 남자는 핑크죠. 안녕하세요. 네. 부어내세라. 부어내세라. 뭐라고요? 뭐 부어 마시라고요? 부어 마시라가 아니고요. 부어내세라. 이탈리아어예요. 이탈리아어. 네. 웬 이탈리아어예요? 제가 이번 고급스럽게? 주에 이탈리아어 공부를 조금 하고 왔어요. 어떤 곳을 다녀왔는지 궁금하시죠? 네. 가보시죠. 한림읍 기덕리 찬바람이 좀 세더라고요. 어디 갔지? 오늘도 역시 오늘도 리본을 신장이에요. 달고 할머니가 그렇죠.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할머 어디 갔어? 할머니! 할머! 할머니를 기다리세요? 우리 또 기덕리 하면 또 유명한 또 할머니 있죠. 우리 또 유명하신 또 우리 또 영등할망. 우리 또 영등할망의 또 기운을 또 해가지고 또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신장 개업한 또 그 식당에 가서 제가 또 기운을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등할망의 기운을 받아서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잠깐 여기 식당 아니잖아요. 아니, 또 잠깐 갤러리예요? 또 분위기를 또 새로이 해보는 차원에서 또 미술관도 아니고 카페도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곳을 가봤습니다. 이분은 자선생? 아니, 저 모자가 햄버거 패티 같아 보이죠? 아 근데 참 김환 선생님의 그림 참 어렵네요. 차갑지만 언젠가 내 내면의 그 끝에는 널 향한 나의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움을 숨기고 있다. 나의 내면을 좀 봐달라. 뭐 그런. 아, 이제 식당 갔네요. 네, 분위기를 좀 잡고 정말 분위기 있는 또 식당으로 왔습니다. 오, 축하. 자, 오늘도 신장 기업집인가요? 와,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파스타 향기,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envenuti. 벤베노띠. 벤베노띠. 아, 외국 분이 분이신데요? 있는가 본데? 맞아요. 어머. 호주에서 만나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셨다는데요. 국제부부. 아내분이 제주 분이군요. 네네네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정말 그러니까. 오늘 기대하셔도 돼요. 저 깜짝 그러니까 놀랐어요. 이- 음식 먹고. 진짜. 이탈리아 섬 사람과 제주인 섬 사람과의 맞아요. 만남이네요. 맞아요. 차오. 봉주. 아는 단어가 별로 없어서요. 오늘 좀 우아하게 파스타 먹으러 왔어요. 직접 이게 면을 볶고 계시는 생면을 쓰시더라고요. 생면 파스타 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런- 면을 저기 다 직접 뽑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 자가제면 맞습니다. 거죠, 지금? 직접 생면으로. 근데 방금 이것도 지금 파스타예요? 독특하죠. 달걀말이 같이 생겼다. 그럼 이 로토로 리아라는 그런 파스타 이름이 있는 건가요? 로토로라는 말이 이제 말다, 롤. 말다. 롤, 네. 롤. 네, 이게 파스타 말다. 리아는 이제 저희 가족의 이름을 떠서 가족의 이름을? 네, 맞아요. 리아는 누구예요? 리아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성을 따신 거고. 어머니 아버지. 네, 네, 가족이랑 이제 떨어져 있지만 항상 생각하고 싶은 마음으로 붙인. 너무 소중하겠네요. 이 음식 네.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굉장히 소중하겠어요. 네. 야, 프랑카를 만들 때는 프랑카를 생각하면서 파스타를 만들고 리아를 만들 때는 또 리아를 생각하면서 파스타를 네, 만들고. 맞아요. 너무 소중하네요. 그리고 이 파스타는 이게 알겠는데 이 앞에 있는 거 이거 솔직히 좀 많이 봤어요. 이게 좀- 아란치니? 그렇죠. 많이 아. 많이 먹긴 하는데 네. 아란치니. 아란치니. 이게 뭔가 고로케 같은 맞아요. 느낌이기도 하고 네. 이게 튀긴 음식이잖아요. 네. You have to start with aranchini. 보통 아란치니를 식전 음식으로 많이 드시고. Sweet with hand. 원래 손으로 먹는 오케이, 오케이. 거예요. 네, 원래 이탈리아에서는. 그 나쁜 손 이러려고 아, 이탈리아에서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원래. 와. And 와. 바삭바삭해. 한입 아우. Not all. 아니, 안에 치즈가 있어서 뜨거울 수 있어가지고. Sometimes it's too hot. 바삭하니. 형국 씨가 뭘 배워 먹는 거는 처음 보는 거 같지 않나요? 삭제하고 바깥은 정말 튀김. 우리가 일반으로 생각하는 그런 고로케보다 더 바삭해. 지금 여기 양쪽에 지금 침샘이 쫙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잘 모르는 음식을 접하니까 네. 어려운 음식을 접하니까 좀 작아졌어요. 제가. 저 궁금해요, 저거. 로토로 파스타?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 소금이가. 겉에 있는 이 파스타 네. 이 식감도 너무 좋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생면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쫀쫀한 그 느낌이 계속 살아있고 그리고 치즈의 풍미가 너무 좋아요. 더 먹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와.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번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간 아뇨리띠와 데미글라스, 트러플 페이스토, 레몬 크림이 들어간 파스타. 만두. 네. 근데 이 만두라고 얘기해도 될런지 네, 그럼요. 네. 굉장히 우리나라 입맛에 딱 맞아. 이것도 맛있겠는데요?
옆집 할머니가 준 브로콜리를 이용한 파스타. 이탈리아 소세지도. 이탈리안 소세지도. 그 이탈리아와 제주도가 만난. 이탈리아와 제주도가 만난 오늘의 리포터입니다. 설명을 잘해주시네. 너무 좀 고맙습니다. 먹어볼게요. 저는 바질 페스토를 이렇게 갈아 넣은 줄 알았거든요. 녹색이어서. 근데 옆집에 할머니가 준 브로콜리로 만든 파스타. 브로콜리였던 거예요? 이거네. 약간 칼칼한 것도 있고. 면이 다를 거예요. 면이 쫄깃한 거. 면이 쫀쫀한데 가래떡이 약간 하루 정도 지나가지고 약간 말랐을 때 그 쫀쫀함. 그런 느낌의 식감. 재밌는 표현이에요. 좋은데요. 진짜. 제 느낌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이쁘잖아요, 색감이. 진짜 저는 다 먹고 싶어요. 저걸 다 먹은 거예요, 혹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런 음식 공부를 하러 제주도 우리 또 제주도 분이 호주에 갔는데 이태리 분을 또 만나게 됐다. 맞아요. 그럼 네. 거기 호주에서도 그러면 장사를 장사했었어요. 둘이 같이. 거기서는 네. 어떤 음식을? 거기서는 이제 꿈이 젤라또 샵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이 젤라또 너무 좋아해서. 호주에서 젤라또를 같이 하셨대요. 젤라또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분들이 젤라또 만들어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파스타랑 젤라또 젤라또, 디저트. 했는데 네, 디저트는 그러면 우리 디저트는 사모님께서? 제가 만들고, 네.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고 힘들죠. 막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 오픈하시기가 굉장히 좀 두렵단 말이죠. 이태리에서 했던 음식이 나한테 통할까? 두바이, 호주에서 했던 나의 디저트가 통할까? 라는 걱정이 굉장히 앞섰을 텐데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면서 그런 걱정이 용기를 없었어요. 내셨나요? 이제 없었어요? 저희 프란체스코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실력 하나만으로? 네, 맞아요. 네, 사람들이 보고 올 것이다. 내 파스타 한번 먹어봐. 내 디저트 한번 먹어봐. 또 올걸? 약간 그런 느낌. 또 올걸? 네. 막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런 자신감, 내 음식에 자신감이 넘치는 분들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는 정통인가요? 아니면 좀 이렇게 이건 정통이에요. 완전 정통. 네. 재료만 이제 여기 있는 걸 쓰고 정통으로 가자 해서 저희는 이렇게 맞춰서 만드는 건 퓨전이 아닌 네. 아주 전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탈리아 음식에 맞네, 잘 맞네.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남편분께서 영어로라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얘기하시네. 당연히 이제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고 가족들이 건강하는 거고 손님들이 다 자기 음식을 즐겼으면 좋겠고. It's not easy in Korea because of course different culture, different people. 문화도 다르고 fantastic. 뭐 이런 So it's not easy. 다 다르지만 Let people know about this food. your dream. Yeah. Okay. Yeah. What's your dream? Yeah. I would like. 네. 다 알아듣셨죠? 네, 네. 시작. 프란체스코 셰프님이 만드는 생면 파스타 드시러 오세요. 9초나 남았어요. 아, 네. 많이 남았는데요? 맛있었어요. 파이팅! 파이팅! 3초. 네. 못하겠어요. 웃음으로. 여러분, 벤베노티! 이탈리아의 진한 파스타를 느끼고 싶으신가요? 이탈리아 셰프의 수제 생면 파스타를 맛보고 싶다면 바람길이 아름다운 한림읍 기덕리로 오세요. 네. 와, 화면 보니까 이탈리아의 그 정통, 퓨전 아니고 정통 파스타를 접하고 오셨는데 저는 음식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음식만 봐도 정말 왠지 해외에 나가는 해외 여행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프로그램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게 또 메뉴판을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그 이탈리아 그 현지에서 이렇게 시켜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다 이탈리아로 돼 있고, 네네. 이거 정말 내가 공부를 좀 해야겠는데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이게 메뉴를 또 시키게 됐는데요. 네네. 우리 또 사장님이 또 이탈리아 현지의 또 정통의 또 파스타를 또 내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또 네. 생소하긴 했지만 그러니까요. 또 한번 또 찾아가고 싶어요. 저는 워낙에 원래 생면 파스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그 동그랗게 말아놓은 그 파스타는 처음 봤어요. 그게 로토로 네. 파스타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저도 궁금해요. 처음 보는 파스타였는데 그 현지에서도 이렇게 잘 접하기가 힘든 파스타라고 해요. 정말 자신만만하게 내어놓는다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독특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우리 또 셰프님께서 이렇게 그 자부심이 또 굉장히 또 많으셨는데 방송에 보신 이 메뉴 말고 하나하나 다 먹어보면서 이 파스타 공부를 이번 기회에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번 주말에 네. 식사는 또 그곳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단골 가고 예약. 그럼 거기만 가도 이탈리아 유학을 가는 거네요. 그죠. 아니 근데 요즘 사실 그 요즘 같은 불황에 개업을 한다는 게 맞아요.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는데 저는 그 아내가 남편 프란체스코 맞아요. 예,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 남편 최고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음식에 대한 신뢰도 더 깊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너무 두 분의 그 사이도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너무 소중해 보였고 이제 곧 셋이 될 우리 또 부부 너무 응원해 드립니다. 네, 진짜 다시 한번 프란체스코 씨와 정윤 씨 부부의 신장 개업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한림의 아주 소문난 맛집으로 쭉 승승장구 번창할 수 있기를 저희가 응원합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소식 전해준 자연구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업맨 안녕. 네, 제주엔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 또 제주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기자님 이번 주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제가 제주 제2공항 기본 계획이 이르면 다음 달 중 추진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워낙에 또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이 새해 들어서 이 제2공항과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는 흐름입니다. 제주도가 지난 11일자로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 발전 기본 계획 보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름이 조금 길기는 어렵네요. 한데요. 조금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사실 단어 그대로 이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서 도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미리 조사를 하고 준비하는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공항은 국가 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뭐 건설이나 뭐 이후의 관리도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공항이 건설되면 뭐 사람이나 물자나 이 공항을 주위로 몰려들기 마련이겠죠. 이 변화에 대응해서 이 미리 발전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 이번 용역의 취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제주 제2공항 그 예정 부지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일단 이 상생 발전 계획의 기본 구상 그리고 또 뭐 개발 방식 또 단계적 시행 방안 등을 수립하게 됩니다. 성산읍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공항 개발 전 10년, 개발 후 10년까지 이제 총 20년 계획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당장 뭐 이제 성산읍 지역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소득 창출 방안이 무엇일지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뭐 제주도가 직접 맡을지 아니면 뭐 다른 공공기관이 할지 그것도 아니면은 민간 자본을 유치할지에 대한 분석도 좀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용역이 그 이전 도정이었던 그러니까 원희룡 도정이 2019년에 시작을 했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했던 용역이잖아요. 네.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될까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 과업상 필수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했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못해서 이전의 용역이 마무리되지 못했는데요. 이게 5년 만에 다시 시작된 용역은 일단은 지난 용역을 계승하고 보완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좀 관전할 만한 포인트는 이 공항 복합도시, 뭐 이른바 에어시티로 불리는 이 구상을 어떻게 결론 지을 것이냐는 점이겠는데요. 제주도는 이미 도시 기본 계획을 조정해서 제2공항 일대에 49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부지를 시가화 예정 부지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거의 말하도 16배에 달하는 좀 광활한 부지이겠는데요. 전임 도정에서는 이 부지에 이제 흡사 인천국제공항의 영종지구와 같이 뭐 물류, 관광, 숙박, 레저 같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복합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요. 이제 뭐 성산에 또 하나의 시가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번 도정은 접근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최근 발언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9월 이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요 에어시티 구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뭐 전임 도정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번 용역을 통해서 조금은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흔히들 서로 이제 주고받는 농담 중에 하나가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라는 말이 있죠. 맞아요. 예, 그만큼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소식도 좀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이겠습니다. 제주도가 10년 넘게 동결했던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수행한 버스 요금 체계 개선 방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버스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 제주 지역의 버스 요금이 마지막으로 인상됐던 것이 2014년 7월이었더라고요. 이후 10년간 동결됐던 것인데 그 사이에 이제 제주의 버스 요금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좀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버스 요금은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제시된 조정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재 버스 요금이 1,200원이죠. 여기서 17%를 인상한 1,400원, 아니면 25%를 인상한 1,500원, 41%를 인상한 1,700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일반 버스 요금보다 가격대가 높은 급행버스나 공항 리무진 버스도 요 비슷한 비율로 조정될 것으로 이제 제시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한편에서는 요즘 뭐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 그 반대하시는 분의 목소리도 이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상 중단을 좀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버스 그 요금 인상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이제 제주도는 이번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뭐 유가 또 뭐 인건비, 뭐 물가 상승을 고려를 하면 이게 전국 최저 수준의 요금을 적어도 좀 평균치까지는 끌어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설명이고요. 이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에는 연간 127억 원가량의 이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견도 있기 마련인데요. 아무래도 이 버스 주요 이용자들이 좀 서민들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의 경제 위기 속에서 이제 더 큰 부담을 이들에게 지우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제주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요 버스 말고는 뭐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다는 점도 좀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이 버스 요금 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오는 27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리고요. 또 24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 관련된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최종 요금 조정안은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한 7월쯤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렇게 요금을 좀 조정하고 인상하다 보면 도민분들은 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그런 대안이 선택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이 섬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부담해야 했었던 추가 배송비를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이 이제 올해도 추진이 됩니다. 네. 이제 2023년에 처음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지난해 본 사업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진행되는 것인데요. 사업비는 약 33억 원으로 해양수산부, 정부와 제주도가 절반씩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조금 씁쓸한 소식인데요. 올해부터 지원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업체 신청을 금지하고 이제는 개인을 대상으로만 지원한다는 점을 이제 달라졌는데요. 작년에 이 막상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 지원금을 받아가는 상당수가 뭐 이제 지역에 있는 농가나 유통업체 같은 곳에 이렇게 국한돼 있다는 점을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가져가는 지원금의 규모가 이제 전체 60% 가량이었는데 이 지원 규모를 떠나서 이분들 중에서 일부 농가나 또 법인이 발송 정보를 둔갑시키거나
또 임의로 택배비를 부풀리는 문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초기에는 신청이 너무 저조해서 문제였거든요. 예, 신청 절차가 또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사업비 35억 원 중에서 집행된 것이 고작 8억 원 정도였고 나머지 27억 원은 다시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듬해에 본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이 사업비를 소진하는 것이 좀 주된 목적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특정 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이제 지원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지적이 있었고요. 이를 막아서기 위해 이제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택배비 한도 역시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1인당 20만 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보내는 택배 20만 원, 받는 택배비 20만 원까지 해서 이제 1인당 연간 한도액은 40만 원이 되겠고요. 제주도는 이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또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요. 추가 배송비 부분은 제주도민들에게 사실 좀 불평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그 반대급부적으로 만들어낸 정책인데 아무쪼록 좀 잘 살펴보시고 또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도 좀 정당한 범위에서 잘 사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009년에요. 저희 제주 MBC가 창사 40주년을 맞이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제주의 독특한 자연과 문화 또 역사 100가지를 담은 제주 문화상징 백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2009년이면 이제 장인정 아나운서는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제주인의 삶과 역사를 소개했던 정말 소중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영상들을 재편집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주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이름, 아마 한라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라산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주 섬의 한가운데 솟아오른 한라산. 신선이 하늘에서 흰 사슴을 타고 내려와 물을 마셨다는 백록담. 한라산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는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식물상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4천여 종의 식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천여 종이 기후대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한다. 단순히 식물의 종류만 많은 것이 아니다. 생태계의 고유성을 말해주는 척도인 특산 식물이 다양하게 자란다. 구상나무는 한라산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국 특산 식물이다. 열매의 색깔에 따라 푸른 구상, 검은 구상, 붉은 구상으로 분류된다. 살아 100년, 죽어 100년이라는 구상나무의 고사목은 백록담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더해준다. 한라산은 곤충과 조류, 포유류 등 다양한 동물들의 삶터이기도 하다. 조류는 겨울철새, 여름철새 등 300여 종이 넘는데 특히 큰 오색 딱따구리를 비롯해 산림성 조류의 핵심적인 번식 공간이다. 한라산에 노루가 있어 생동감으로 넘쳐난다. 1980년대 한라산에선 노루를 거의 볼 수 없었다. 멸종위기에 처했던 한라산 노루는 1987년부터 한라산 국립공원과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펼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최근엔 중산간이나 저지대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사람들과도 제법 친숙하다. 평화롭게 뛰노는 노루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살아 숨쉬는 생명의 원천으로 한라산을 상징하고 있다. 척박하고 바람 많은 섬.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던 제주 사람들은 신들에 의지하고 기대며 현실을 극복해야 했다.
한라산 곳곳에 그 신들의 신화와 전설이 깃들어 있다. 한라산에서 태어난 18,000여 신들이 섬 사람들을 보살피고 관장한다고 여겼다. 한라산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경외와 신앙의 대상이었고 자유로운 어머니의 산이다. 제주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한라산과 함께해왔다. 척박한 돌무더기 땅을 일구고 거친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야 했던 섬 사람들은 한라산 자락에서 태어났고 한라산을 바라보며 아픔을 달래고 소망을 기원했다. 한라산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의 맥을 잇는 근원으로 제주 사람들의 굴곡진 삶과 오롯이 함께했다. 인간과 신들이 함께 살아가며 무한한 상상력과 평화를 상징하는 한라산. 끈질긴 생명력의 원천이면서 속살까지 파헤쳐지는 아픔을 함께한 제주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의 고향이다. 한라산은 늘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다. 눈 뜨면 언제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기에 친숙하다.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 숨쉬며 순결하고 아름다운 대자연의 신비를 뿜어내는 생태계의 보고다. 한라산은 곧 제주이며 가장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제주의 보배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의 문화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제주 비엔날레가 오는 16일 폐막을 앞두고 제주 도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등 이 모든 전시장이 무료로 개방된다고 합니다. 전시 마지막 주인 11일부터 16일까지 무료 관람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 아트쇼 제주가 오는 2025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귀포시 이중섭 거리에 위치한 호텔 브릿지 서귀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아트쇼에는 현대미술부터 서양화, 동양화까지 아주 다양한 작품 세계를 선보이는데요. 1,200여 점의 작품이 전시 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김만덕 기념관에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토요일은 김만덕이라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매월 초 온라인을 통해서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성안 올레 걷기, 비누 만들기, 마술 공연 등 여러 가지 주제를 활용하여 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요. 탐라 도서관에서 오는 4월 개최되는 제주 북페어 2025에 참여할 독립출판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모집은 오는 20일까지 이뤄진다고 합니다. 소규모 출판사나 독립서점 등 종이책 한 권 이상을 제작하거나 판매했던 곳 중에서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제주 북페어 SNS를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제주 지역에 비 소식이 한 차례 있긴 합니다만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으니까요. 몸도 풀 겸해서 문화 나들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봄이 완전히 온 건 아니지만 이제 봄이 네. 빼꼼하고 있잖아요. 네. 이 시기가 되다 보니까 확실히 미술관, 박물관, 전시회 소식 등등 문화의 향기로 가득한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도 나들이 겸 떠나서 문화의 향기로 주말을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주가 한눈에 보이는 금요 매거진 제주엔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